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24일 일요일 아침 7시 54분입니다. 어제 영상을 올리려고 했는데 바빠갖고 시간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대신 오늘 녹화를 합니다. 본 영상으로 월요일 아침 영상 대체하고요. 월요일 아침에는 영상 녹화 쉬겠습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는 금요일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원래 안정적인 시장이었어요. 그죠? 지금 주식시장 분위기가 막 그렇게 안 좋진 않았어요.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뭐 나쁘진 않았는데 차별화가 심하다 보니까 소외되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분위기 온도 차이가 좀 극명했는데, 근데 어젯밤에는 전반적으로 다 상승을 하면서 소외되던 유럽 증시마저도 박스권 하단에서 뭐 추세적 하락으로 전환된 그럴 위기에서 상승 마감을 하면서 시장이 좀 많이 안정이 되고 있죠. 미국이 오르는 건 원래 뭐 이상한 게 없는 거고, 유럽 증시가 경제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박스권 하단을 딛고 반등하고 있다라는 게, 이게 이제 좀 어떤 차별화가 좀 완화되는 그런 요소로서 좀 의미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 오르는 건 자연스러운 일. 원래 기초 건강이 좋고 기초 체력이 좋고 건강했으니까요. 근데 박스권 하단에서 빌빌빌거리던 유럽 증시는 어젯밤 하락의 타이밍을 놓친 꼴이 됐죠. 그래서 어젯밤 상승했다라는 거는 시장이 많이 안정된 거라는, 시장이 많이 안정되는 그런 신호로, 좀 의미 있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젯밤 내용 보시면은 빅스가 9.6% 하락하는 등 시장이 안 그래도 튼튼했던 미국 증시는 더욱더 튼튼해지고 있고요. 다만 보시면 나스닥이 상승 탄력이 많이 둔화가 되고 있고, 지난 거의 일주일 동안 이 자리를 중소형주가 한 2거래일 연속으로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러셀 지수가 1.8% 상승했죠. 나스닥이 0.1% 올랐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요, 이거 차별화가 이제 조금 완화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젯밤 유럽 증시가 올랐던 것도 그렇고, 지금까지 특징이 차별화잖아요.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수혜를 볼 종목들은 엄청나게 오르고, 피해를 본다 생각하는 종목들은 엄청나게 하락하고 그랬는데, 웬일로 지금까지 부진하던 친구들이 다시 뛰어오르고 있는 이런 모습이니까, 야, 이거 그러면 순환매가 이제 슬슬 진행되는 거 아니야? 차별화가, 극심한 차별화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좀 살짝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다면 차별화가 완화가 되고 순환매가 돈다라고 한다면요, 그죠?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은 꾸준히, 주식시장 분위기는 좋은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약한 친구, 강한 친구들 사이에서 돈의 교환이 일어나는 순환매가 돈다라고 한다면은 한국 증시에서도 예를 들면은 뭐 그동안 소외받던 게 누구죠? 코스닥이죠. 코스닥이 조금 힘을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뭐 살짝 들기도 합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지금 코스피는 좀 강했으니까, 코스피는 뭐 안 그래도 21선 계속 맞고 저항 의식하고 있었죠. 코스피와 삼성전자가 조금 좀 이제 조정이 나오고, 그 상태에서 이제 코스닥 이런 쪽으로 좀 돈이 몰리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살짝 듭니다. 뭐 하여튼 월요일 날 뚜껑 열고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요,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봤고요. 어젯밤 있었던 일들 좀 간단하게 보자면은, 뉴욕 증시 연말 랠리 시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시동은 그저 이미 뭐 그 전부터 걸려 있었으나, 어제의 상승으로 조금 더 그런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가 강화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M7은 약세다 이겁니다. 그리고 제목 보시면 유로존 경기 우려에 유로화가 2년 내 최저다. 극명하게 갈린 유로존과 미국의 PMI라 되어 있죠. 달러 강세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현상인데요. 이런 일도 참 쉽지가 않은데, 한동안은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고금리, 강달러, 주식시장 조정, 얘네 3종 세트가 이렇게 함께 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고금리는 조금 좀 둔화가 되는 모습, 고금리가 해결되지는 않았는데 둔화가 되는 모습, 고금리는 약간 정체성을 잃었고, 대신에 강달러가 지금 굉장히 또 눈에 띄게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좋아서 강달러가 아니고 유로존이 상대적으로 약해서 강달러가 나타나는 겁니다. 어쨌든 강달러로 인해서 지금 강달러가 지금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고, 이런 점은 신흥국 증시에는 좀 다소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지금 당장 달러가 강하기 때문에 신흥국 증시가 폭락한다, 이건 아닌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이 신흥국 증시의 상승의 잠재력을 깎아먹는 어떤 만성적인 악재, 부담 정도로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고금리는 어느 정도 좀 정체성을 잃어가니까 주식시장은 또 올라가려고 하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으로 좀 독특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금리와 달러가 보통 같이 갈 수 있는데, 금리가 따로 가고 달러가 지 혼자 올라가고, 이런 모습이 좀 되어 가고 있어요. 이런 조합으로 살살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고요. 어젯밤 지표가 그거였다고요. 금요일 날 밤 지표가 이거였다고요. 전부 빨간색이에요. 뭐가 예상을 하회했다라는 겁니다. 유로존 지표들인데 보시면 다 예상을 하회했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이거 유럽 경기가 안 좋구나라고 하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였던 거죠. 물론 그렇다고 주식시장이 뭐 박살나고 그러진 않았지만은 근데 어쨌든 이런 모습이다. 지금 이렇게 지표가 안 좋으면은 그 금리나 기대감 뭐 이런 게 또 살아날 수 있어서 그런지 주식시장은 일단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미국 지표들은 잘 나오고 있다 이겁니다. 미국 지표들은 여전히 예상에 딱딱딱 부합하고 있고 예상에 상회하는 서비스업 지표도 있고 미국 지표는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러 강세입니다. 미시간 지표들 이런 것도 비교적 양호합니다. 물론 이제 그 어떤 심리 지표, 감성 지표 이런 것들을 보면 약간 예상을 하회하긴 했으나 뭐 비교적 그래도 미국은 굉장히 양호해요. 다 대부분 지난번 값보다는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인플레이션 기대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물론 인플레이션이 오랫동안 좀 함께 할 거야라는 그런 잔잔한 우려나 어떤 그런 그 잔잔한 걱정은 있을 수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큰 걱정도 아니고요.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도 어느 정도 있고 미국은 좋다 이겁니다. 미국이 좋은 거는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데 문제는 어젯밤에 유로존 지표들이 깜짝 안 좋았던 거예요. 유로존이 안 좋다라는 거는 우리의 계산 속에 없었거든요. 유로존 지표가 안 좋다라는 건 아직 반영된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로존 경제 지표가 안 좋다, 달러 강세 이런 흐름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실질적인 시장의 반응은 그래요. 실질적인 시장의 반응은 이제 장중에는 사실 이제 또 달러가 약세 흐름이 좀 나타나긴 했습니다. 달러가 이제 워낙 급하게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미국 증시 개장하고 나서는 달러화가 이제 다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살짝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긴 했어요. 실질적으로는 아마 이런 지표들 나타나고 나서 달러는 실질적으로는 약세 움직임이 나타나긴 했는데 장 마감을 보시면 결과적으로 달러 강세다 이겁니다. 유로화인데요. 유로화. 대폭락하다가 아래 꼬리 달고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장중에는 아래 꼬리 달고 올라왔다 이겁니다. 뭐 그러다 보니 원자재들은 그래도 좀 한숨 돌렸는지 몰라요. 미국 장중에는 달러 약세 흐름이 좀 나타났으니 보시다시피 국제 유가와 뭐 금값 이런 거는 뭐 상승하고 있다. 물론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오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리고 뭐 구리 가격 이런 것도 보시면 뭐 그래도 아래 꼬리 정도는 좀 달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여러분들 구리 가격은 지금 굉장히 좀 불안해 보이죠? 네. 하여튼 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젯밤에 그 뭐 M7이 약세다라고 하고 있는데 요즘 나스닥이 약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긴 있습니다. 물론 뭐 엔비디아는 좋은 실적을 발표해서 다행이긴 하나 뭐 예를 들면은 여기 있죠. AI 선두주자인 엔비디아가 3분기 실적 발표 후 상승 모멘텀을 찾지 못했다라고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있고요. 엔비디아 상승 탄력이 예전 같지는 않죠. 뭐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술주에 집중됐던 노출을 시장 곳곳에 산재해 있는 경기 민감주로 옮기는 흐름, 순환매 지속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여튼 빅테크와 관련해서 안 좋은 뉴스들이 좀 있긴 있는데 아마존이 오픈 AI 최대 경쟁업체인 엔트로픽에 대해 40억 달러 추가 투자 계획을 공개했으나 반응이 안 좋았다. 그죠? 이런 내용들 나스닥에 좀 안 좋은 소식으로 작용했을 수 있고 뭐 그 와중에 뭐 물론 좀 좋은 소식도 있긴 있습니다. SMC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SMCI인가? 얘네가 그 회계 부정 때문에 상장 폐지 위기였는데 주가가 상승 전환했다라는 것 좀 긍정적일 수 있긴 있는데 하여튼 긍정적인보다 비트코인 최다 보유 기업으로 알려진 마이크로 스트레러지 이런 것들이 공매도 때문에 급락했던 거 이런 내용들 전반적으로 좀 나스닥의 부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기술주에 좀 부담스러운 뉴스들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진 않았지만은 구글과 크롬이 분사할 수 있다. 모노폴리 그 반독점 뭐 이런 거와 관련해 가지고 구글과 크롬이 헤어질 수 있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하여튼 빅테크에는 좀 부담스러운 한 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봤고요. 다른 내용들도 좀 보자면은 뭐 미국 예외주의 뭐 이렇게 써있죠, 그죠? 예. 유로존이 안 좋았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채 혼조, 주가와 달러는 올랐다 이런 거고 달러가 유로존 경기 우려의 2년 내 최저다. 네, 달러가 3일째 올라가고 있다. 유로존이 유로화가 2년 내 최저다. 이런 내용. 국채가는 혼조했다. 왜냐하면 PMI들이 서로 혼조했기 때문에 금리가 오를 수도 내릴 수도 없었다. 이런 내용이고요.
우크라이나 우려 지속,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국 경제에 좋다 이런 내용 등으로 인해서 유가 올랐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금값도 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아무래도 뭐 달러보다는 안전자산 뭐 랠리, 전쟁 핑계를 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급도 좋고 그래서 금값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내용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본 뉴스가 안 떠 있네요. 하여튼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어젯밤 하여튼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유럽 증시가 어떻게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내용 살펴봤고 다음 주에는 사실 미국 증시가 별일이 없습니다. 기업들 실적 발표도 끝나고 사실 방향성도 위쪽으로 어느 정도 좀 정해놨고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수요일날 밤에 물가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이게 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의사록 공개도 있고요. FOMC 의사록 공개. 그리고 주 후반에는 미국은 추수감사절 해가지고 이제 쉬러 갑니다. 목요일날 휴장, 금요일날 조기 마감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미국 증시는 조용합니다. 요 정도. 다음 주 미국 증시 특별한 일 없다. 그렇다면 그냥 찔끔찔끔 아마 폭락 이런 게 아니고 찔끔찔끔 상승할 가능성 높겠다. 상승 탄력은 좀 없을지 모르겠으나 일단은 뭐 아래로 빠질 일은 특별히 없겠다 싶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 봤고요. 어제 미국 증시 내용 보시면 나스닥이 좀 부진했는데 어쨌든 상승이고 빠질 생각은 없고 S&P도 올랐고 러셀 지수가 강하게 올랐다 이겁니다. 다우도 많이 오르고 상승 종목 수가 그래서 많고 하락 종목 수는 굉장히 적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엔비디아 분위기가 그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좀 안 좋았다. 뭐 실적 발표했던 당일엔 좋았을 수 있으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서 좀 안 좋았다. 그리고 뭐 구글, 그죠? 크롬과 분사한다. 뭐 그런 내용들 때문에 안 좋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빅테크 색깔이 좀 안 좋습니다. 뭐 그렇다라고 해서 빅테크가 지금 대폭락한다. 그건 아닌데. 하여튼 순환매가 도는 것 같아요. 순환매. 그래서 전 종목이 지금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좋다. 상승 종목 수 자체는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러셀 지수가 지난 2거래일 동안 좀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모습. 러셀 지수 일봉입니다.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뭐 그런 상황이고. 아무튼 지금 약한 게 이제 나스닥이 됐죠. 나스닥 보시면은 분봉인데 이 보시다시피 계속 불안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하방 경직성 확인하면서 찔끔찔끔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하방 경직성만 계속 확인하고 있어요. 하방 경직성 안 빠진다 이겁니다. 안 빠진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계속해서 뭐 시장은 안정적이고요. 잘 올라가고 있고 그 바닥은 만들었으니 일단 뭐 전환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눌림시 매수가 맞는 거고 이제 상승 목표치는 저 위에 있는 분홍색 선까지 이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4, 5% 이상 그죠? 많이 상승 목표치가 남아 있습니다. 추세선 다시 그어놨어요. 이런 식으로 추세선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게 있는데 이거 그거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이 선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한 상승 목표치가 한 4, 5% 정도 나올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돌파 한착하면 그 위에 있는 선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S&P는 뭐 강합니다. S&P는 뭐 보시다시피 아직 뭐 여유롭게 상승 랠리 잘 이어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좋다 이겁니다. 뭐 약간의 불안감 이런 것도 없습니다. 뭐 특별히 뭐 눈에 띄는 이런 거 없고요. 그래서 어젯밤 보시면 변동성 지수가 9% 가까이 하락했다고요. 여기 내용 보시면 이렇죠. 변동성 지수가 변동성 지수는 9% 하락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변동성 추종하는 ETF인데 얘도 한 4% 정도 떨어졌거든요. 나쁘지 않습니다. 흐름 나쁘지 않아요. 121선을 어떻게 하나 봤더니 121선을 저항으로 확인하고 안정되는 모습. 시장이 많이 안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뭐 급락의 위기 이런 거보다 시장은 안정적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젯밤 이제 그 엔비디아가 좀 약해서 반도체 지수 이런 게 하락하긴 했지만 얘도 어쨌든 어떤 단기 바닥을 좀 많이 지지하는 그런 모습들. 바닥 확인을 든든하게 하는 모습. 딱히 위험한 거는 없어 보입니다. 엔비디아 보시면 어젯밤에 3% 정도 하락 마감하긴 했는데 일단 아직까지 지켜야 되는 자리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죠. 여기가 지켜야 되는 자리. 여기가 직전 고점, 전고점 의미 있는 자리. 지켜야 되는 자리는 다 지키고 있습니다. 상승 탄력이 좀 둔화가 돼서 그렇지 엔비디아 아직은 튼튼합니다. 여기서 단기 쌍고점을 만들고 좀 불안한 모습이긴 하나 아직은 뭐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아직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 좀 다 봤고요.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단기 바닥 계속해서 뭐 확인하고 있고 애플 뭐 다들 좀 뭐 불안해 보이는 게 없진 않으나 근데 이 정도면은 뭐 특별히 위험 신호는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 좋고요.
채권에 대한 매집 가능하긴 가능한데 어쨌든 이 상승에 대한 그런 모멘텀이 잘 안 나타납니다. 아래쪽으로 빠지겠다 그건 아닌데 위쪽으로 올라가겠다 그것도 아니죠. 미국 경제가 좋다 보니까 금리가 쉽게 떨어지기가 좀 어려운 모양이에요. 그래서 채권 시장은 이도저도 못하고 계속 옆으로 기어가고 있는데 뭐 일단 이 정도 가격을 지지하고 있다라면은 일단 뭐 매집 정도는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큰 목표치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또 그런 복잡한 상황이죠. 다 본 것 같고요. 그 유로화, 그죠? 달러 인덱스, 유로화 약세, 유로존 경제가 안 좋으니까 유로화 약세, 유로화가 대폭락했다가 미국 증시 장중에는 이렇게 훅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유로화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아래쪽으로 지지선이 깨졌죠. 유로화도 이런 식으로 박스권이었을 거 아니에요. 박스권 하단이 깨졌죠. 아래쪽으로 목표치가 훅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달러 강세 시대가 좀 나올 것 같고요. 이 점은 그 달러 인덱스를 보셔도 똑같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107자리를 돌파한 척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치 위쪽으로 열렸고 상승의 목표치는 사실상 전고점까지 열렸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이제 중간에 꺾일 수도 있으니까 잘 보긴 봐야 되겠죠. 근데 일단 목표치는 전고점까지 열렸다. 달러 강세는 신흥국 증시에는 다소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생각하셔야 되겠죠.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유럽 증시도 보시다시피 올랐다고요. 유럽 증시도 여기가 박스권 하단이잖아요. 박스권 하단인데 지키고 있다. 불안했으나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하락할 생각은 없구나. 시장이 안정되고 있구나. 순환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순환매. 다음 주 키워드는 순환매가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미국 증시가 그죠? 미국 증시가 다음 주 뭐 추수감사절이다. 이래서 하는 둥 마는 둥 하니까 뭐 다른 나라들에도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특히 그래서 소외의 끝판왕 코스닥 이런 친구들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코스닥 아직 바닥 나온 건 아니고 바닥이 나오는 걸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그 구리 가격 이런 건 아직까지 좀 불안하고요. 그죠? 근데 당장 지금 뭐 미국 경제 이런 건 좋다 보니까 뭐 당장 얘가 아래쪽으로 막 폭락할 것 같지는 일단 않아 보이고 일단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보는 게 맞아 보이고요. 유가 이런 것들도 보시다시피 유가 이런 거는 어쨌든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세계 경제는 뭐 괜찮다. 아직은 뭐 금융시장 뭐 딱히 뭐 큰 폭락의 위험 신호 이런 거는 없다. 이런 개념으로 보는 게 좀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한국 증시인데 그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뭐 그런 내용이긴 합니다. 이 삼성전자 30분봉에서 파란색 선은 21선에 해당하죠. 21선. 21선을 오랫동안 저항을 확인했고 지난번에 강했었기 때문에 좀 조정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조정 나타나면 뭐다? 일단은 지난번에 강력했던 매수세를 기반으로 해서 눌림시 매수를 생각해보자 이거고 다만 이제 지금 당장은 순환매도 약간 순환매 돌 것 같고 21선을 오래 못 넘기 때문에 좀 이제 조정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일단 뭐 전반적으로 분위기 긍정적이고 시간이 많으니까 삼성전자도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요렇게 빠졌잖아요. 한참 빠졌으니까 이제 이쯤에서는 쌍바닥 이렇게 찍고 조금 좀 반등을 좀 추세적으로 좀 하지 않을까라는 걸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죠. 지금 이게 이제 이번에 워낙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V자형 반등은 실패했는데 대신 쌍바닥에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은 여기 단기바닥 한 번 더 바닥을 확인하면 이 자리가 좀 의미 있는 중기바닥 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바닥 확인하면서 쌍바닥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다 본 것 같고요. 하여튼 코스닥에 있는 제약바이오들이 이렇게 보시다시피 알테오젠 이런 것들이 박살이 나면서 지난주 코스닥의 성과가 매우 안 좋았는데 2차전지 이런 친구들은 그래도 또 조금씩 좀 살아나고 있으니까 어떻게 그래도 뭐 코스닥이 지금 세계 증시 분위기 자체는 좋으니까 코스닥 말씀드렸다시피 1150이 중요한 지지선인데 여기가 중요한 지지선인데 이거 지지선을 지금 깼단 말이죠. 깼는데 지금 이게 세계 증시 분위기는 그래도 전반적으로 괜찮으니까 얘만 혼자 폭락 물론 불가능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그런 건 제한적이지 않을까. 순환매가 돌고 있으니까 일단 아직 바닥은 안 나왔지만 그래도 바닥을 만들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일단 조금 좀 긍정적으로 일단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나 코스피가 조금 만약에 좀 그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요. 그러면 돈이 갈 데가 없잖아요. 시장 분위기는 좋은데. 그렇다면 아마 코스닥을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생각 해봅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은 아직은 그 의미 있는 지지력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지지력이 있나요? 지지력 없는 거죠. 만약에 이제 월요일 날 뭐 상승 마감한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떤
네, 월요일날 한번 강하게 올라주면 이제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뭔가 매수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당장은 이제 그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해보는데 아직 근거는 없습니다. 월요일날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저 코스피도 그렇단 말이에요. 코스피는 지금 보시다시피 쭉쭉쭉 일단 쭉쭉쭉 빠지다가 이번에 강하게 반등했잖아요. 삼성전자 덕분에. 반등했는데 이제 중요한 저항에 21선에 얘도 맞았단 말입니다. 약간 좀 조정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튼 유럽 증시도 오르고 쏠림이 좀 완화되는 것 같으니 한국에서도 쏠림 완화를 기대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게 하여튼 보시면은 쏠림이 강했던 친구인데 지금까지 눌림시 매수가 정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는 어떻습니까? 금요일 날에 눌림시 매수를 어제까지 해보는 게 맞았는데 눌림시 매수 했는데 성과가 안 좋았잖아요. 오히려 빠졌잖아요. 그리고 고점을 높이지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는 이쯤 했으면 단기적으로 반등심에도 아래쪽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삼성전자가 아래쪽으로 간다라고 직접 하방 베팅을 하기는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죠. 그죠? 쏠림이 좀 완화되는 신호가 나타났으나 본격적인 움직임, 나 본격적으로 아래쪽으로 간다 이건 아니니까. 예. 그래서 좀 그렇게 좀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분위기 자체가 좋으니까 하방 베팅 이런 걸 생각하는 건 좀 부담스러운 것 같고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은 삼성전자 이런 건 좀 조정이 나타나지 않겠냐. 일단 반등시 매도, 네, 일단은 눌림시 매수 전략에 일단 변화는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코스피도 그러니까 좀 비슷한 그런 모습일 수 있겠죠. 그럼 상대적으로 코스닥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막연히 듭니다. 확인해 보자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월요일날 저녁에 뵙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